안녕하세요. 한국건설법학에서 강의하는 신현기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동주택 하자소송 공용부분 쟁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동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벽체 천장에 시공된 무늬코트 상도 코팅 시공이 설계 기준과 달리 코팅제 시공이 누락된 것으로 도막이 벗겨지는 결함 발생, 오염 시 보수가 원활하지 않는 등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공사의 공사비 절감, 시공 편의를 위해 미로 누락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설계 기준에 정한 성질이나 성상을 갖추지 못하여 품질을 하락시킨 데에요 보수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늬코트는 보통 이제 하도가 있고 중도가 있고 상도가 있습니다. 하도 작업은 이제 바탕 청소 및 수성 페인트를 한번 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도 작업은 무늬코트를 뿌리고 마지막에 코팅제 상도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거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거를 화학 시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또 표피를 이렇게 채취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화학 시험도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또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수성 사인펜으로 벽면에다가 글씨를 쓴 다음에 물을 뿌려보면은 글씨가 닦여지는지 남아있는지 그런 걸 보고서 상도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무늬코트는 하도 작업이 있고 중도 작업이 있고 상도 작업이 있습니다. 하도 작업인 경우에는 두께가 0.1mm이고 중도 작업은 0.3mm, 상도 작업은 0.1mm였고 0.5m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표준 시방서에 나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뭐 대체적으로 한 무늬코트 두께는 0.5mm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및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상의 설계도서 해석 순위 판단에 있어 일반적으로 표준 시방서보다 공사 시방서에 우위를 두어야 하지만 중대한 기능, 성능, 안전상, 시공 기준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서는 또는 특별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표준 시방서보다 공사 시방서 또는 특별 시방서의 기재가 더 낮은 수준인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40조의 취지에 따라 표준 시방서의 시공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표준품 셈인데요. 여기도 보면은 프라이머 0.16, 여기 무늬코트가 0.4mm 이렇게 되어 있는데 0.4mm는 수성 페인트하고 무늬코트까지 같이 이제 포함이 되어 겁니다. 그리고 상지용 도로는 0.1 해갖고 0.4하고 0.11 하면은 0.5mm 정도는 됩니다. 시공사 판례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있고 거의 뭐 비슷비슷한 판례인데 이쪽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 사건 아파트 실내외 재료 마감 표현,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벽체 마감은 무늬코트를 시공하도록 표기되어 있을 뿐 별도로 무늬코트 상도를 시공하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특히 시방서에는 계단실 벽과 천장에 외부 수성 페인트 도장 후 무늬코트 도료를 1회 스프레이 도장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계단실 벽체에 별도로 상도를 시공하라는 지시사항이 없으므로 피고 측은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에 상도를 시공하지 아니하므로 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특기 시방서는 표준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보충하고 기술적으로 해당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전문적인 사항을 기록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 시방서는 해당 공사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정해놓은 것으로 특기 시방서에 표준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중 일부 공정이 제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시공사가 표준 시방서와 달리 특기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정을 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하면 무늬코트 도장을 퍼티 작업, 연마, 초벌 이해, 재벌, 정벌 작업 등의 순서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중 정벌 과정에 아크릴 투명 페인트를 상도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실내 재료 마감표나 특기 시방서에 위 상도 공정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 피고 측이 아크릴 투명 페인트를 상도로 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없고, 무늬코트 도장을 시공하지 않을 경우 낙서 등 오염에 약해지고 장기적으로 볼 때 내구성 저하로 마모 및 탈락 현상들이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를 시공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아파트의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내 경량 철골 천정틀 마이너 찬넬 미시공. 보통 이렇게 설계 도면에 상세도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단면도에 경량 철골 천정틀만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경우 마이너 찬넬을 해야 하는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상세도 보면은 여기 엠바가 있고 여기 캐링 찬넬이 있고 마이너 찬넬이 있습니다. 보통 요 엠바는 30cm 간격으로 하고 캐링 찬넬은 90cm 간격, 마이너 찬넬은 2.7m 간격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준품 셈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이게 설계도서 상세도를 좀 누락되거나, 요즘 또 시방 표준품 셈에 봐도 간혹 가다 보면은 또 마이너 찬넬이 또 빠진 경우가 있는데, 마이너 찬넬은 이거 보강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마이너 찬넬을 미시공했을 경우에는 마이너 찬넬에 따른 차액으로 보수 비용을 산정을 합니다. 폼 타입 미제거 및 제거 부분. 골조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간혹 가다 보면 폼 타입 핀이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은 지하층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부식이 돼가지고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전부 다 절단하고서 시멘트 페이스트로 이렇게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조임제는 기성 제품의 거푸집 긴결제 볼트 또는 강봉을 사용하며,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mm 이내에 있는 조임제는 구멍을 뚫어 제거하고,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은 고품질 모르타르로 메워야 합니다. 단지 내 철제문, 전공구 분체 도장 및 방청 페인트 일부 미시공.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문틀에 부식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데, 요즘 이제 철판을 아연도 철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굳이 방청 페인트를 사용하지 않는데, 아연도 철판이 아닌 경우에는 방청 페인트를 원래 보통 한 2번 정도는 칠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1회에다 2회에다 그런 표기도 잘 안 하지만 방청 페인트 위에 조합 페인트 이렇게 딱 표기를 정확하게 좀 해야 하면, 만약에 이제 그런 두께도 도막 측정 두께를 해가지고 두께가 적정한지 안 한지 그런 것도 이렇게 또 판별될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사용상, 기능상 지장을 주는 거는 방지함으로 꼭 반드시 방청 페인트를 꼭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방청 도장은 처음 1회째, 농막이 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내 농막이 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 2회 조립 전에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표준시방서보다 공사시방서의 기재가 더 낮은 수준인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취지에 따라서 표준시방서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조적 블록 벽체 개급 후 상부 인방 일부 미시공.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공구 문이 있는데, 전공구 문 위에 인방을 설치해야 하는데 인방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균열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인방의 설치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이 20cm,
양쪽 끝에서 20cm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뭐 현장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도 있는데 기성 제품을 이렇게 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기준은 높이 20cm, 문 양쪽 끝에서 20cm예요. 근데 요거 높이 20cm는 경우에 따라서 구조 계산해가지고 높이를 뭐 10cm 정도로 낮출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요 양쪽 끝에서 20cm 정도는 빼야 합니다. 임박부는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현장 타설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트 제품을 하며 임방부는 벽체의 블록에 20mm 이상 걸쳐야 합니다. 20mm 이상.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철선이 있거나 이렇게 뭐 고무밴드가 노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땅 속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제거하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여기 지중해 노출되어 있는 철사하고 고무밴드만 제거하는 비용을 산정을 하면 됩니다. 식재 시 뿌리부는 거적과 고무밴드, 비닐끈 등을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이제 식재할 때 새끼줄을 감아서 식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새끼줄은 겨울철에 부패되면서 그 안에 열이 발생이 되었고 뿌리가 또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고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끼줄은 될 수 있으면 제거 후 식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식재 표기가 꽃사과 3그루, 산수유 5그루, 왕벚나무 5그루 이렇게 뭐 표기가 되어 있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법례하고 이 수목 수량하고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례를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도면에 표기된 거는 간혹가다 좀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적용 계획할 적에는 관목, 교목, 무슨 나무 해가지고 숫자를 법례에다 다 표기를 하기 때문에 법례를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트, 에어닥트 이런데 조적벽체를 쌓은 다음에 미장을 합니다. 미장을 하는데 여기 위에 슬라브 밑에까지 전부 다 해야 하고 이런 데는 두께 표기가 없을 경우에는 보통 초벌 미장 정도 7mm 정도만 하면 됩니다. 7mm.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 같이 초벌 미장 7mm 정도만 하면 됩니다. 각종 철제문에 고무 가스켓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계단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대체적으로 가스켓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화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전공구 문이 있는데 전공구 문도 좀 약간 이제 큰 전공구 문이 있고 TPS실, EPS실 같은 경우에는 전공구 문이 큽니다. 그런 데는 이렇게 이제 가스켓을 또 사용을 하는데 조그마한 전공구 같은 경우에는 가스켓을 뭐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가스켓을 사용할 적에는 난형 고무 가스켓을 사용해야 합니다. 각동 외벽 석재 꼬짐촉 미시공. 요즘 설계 도면에는 이렇게 꼬짐촉이 상부 석재하고 하부 석재가 있고 여기 화스너가 있습니다. 이 화스너는 하부 석재는 화스너하고 2mm 정도가 좀 떨어져야 했고 상부의 하중이 하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근데 여기 꼬짐촉을 사용해야 하는데 요것을 에폭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에폭시는 표준 시방서에 절대로 그거 사용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폭시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상부도라고 하부도라고 이렇게 같이 일체가 되어 갖고 이게 상부의 하중이 하부로 전달이 되며 이 꼬짐촉은 두께 스테인리스 5mm, 길이는 47mm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상부도라고 하부도의 꼬짐촉이 20mm고
화선의 두께가 5mm입니다. 그리고 하부 돌하고 2mm 정도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꽂임촉의 길이는 47mm, 두께는 5mm 스테인리스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절대로 에폭시를 사용하면 안 되고, 또 변칙적으로 화스너를 또 임의로 또 요즘 만들어서 시공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특허를 받지 않은 제품들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시공이 편리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화강석을 철거 후 재시공을 해야 합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에폭시 본드가 다 탈락이 되는데, 이렇게 꽂임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돌이 탈락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호블록 뒤에 트렌치 옆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방수를 몰타를 채운 다음에 좀 약간 구배 시공을 좀 해야 하는데, 그냥 몰타만 뿌려놓고 마무리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이게 보는 바와 같이 전기 여기 트레이가 있는데, 전기 트레이 양쪽 옆에 길이에 따라 가지고 이음 부위에는 밴딩을 하여야 합니다. 케이블 트레이. 본딩을 이렇게 해야 하는데, 본딩은 저기 양쪽 두 개소 하지 않아도 한쪽만 하여도 규정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배선이 되면은 명찰을 달아야 됩니다. 약점 명찰. 그건 이제 어떤 선이 무슨 선인지 잘 구분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표찰 미시공을 봅니다. 여기에 이제 배수관이 있는데, 배수관은 배수 끝에 부분에 청소구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청소구는 수평관이 100mm 미만인 경우에는 15m마다, 100mm 이상인 경우에는 30m마다 청소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청소구는 45도로 꺾어지는 부위에 설치해야 합니다. 호스거리가 꼭 의무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얘는 나중에 사용하다 보면은 한번 이걸 다시 이렇게 정리한다고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호스거리가 한 15,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호스거리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테스트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가 되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는 상당히 유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호스거리를 꼭 설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규정에 보면은 수동식 소화기 형식의 검정 기준 15조에 소화기 운반 및 유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호스거리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어떤 규정에는 또 의무사항이 또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비트 전기 및 설비 배관 관통부 방화구획 일부 미시공. 이렇게 배관 주위에는 방화구획인 경우에는 이런 틈새 전부 다 불연제로 틈새를 다 전부 다 메워야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케이블 트레이, 이런 이음 부위에는 본딩을 점퍼를 해야 하는데, 양쪽 꼭 굳이 다 안 하더라도 한 개소 정도는 시공을 해야 합니다. 수목 품종 및 규격 부족 시공 이렇게 되는데, 수목의 크기는 마이너스 10%까지는 하자로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앞에도 나왔듯이 이 법리에 저희 규격이 이렇게 나와 있고 몇 그루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도면에 표기된 거하고 이 법리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법리를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0%까지는 하자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옥상 및 옥탑 노출 우레탄 두께 시공. 이 설계 도면에 방수층 두께 표기를 바닥은 3mm, 벽체는 2mm 이렇게 딱 표기를 해야 하는데, 우레탄 방수 시공 이런 식으로만 표기되어 있다 보면 몇 미리를 시공해야 하는지 정확한 기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표준 시방서에는 바닥은
3mm, 벽체는 2mm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갖고 바닥에 3mm를 시공해야 하는데 시공을 1.5mm를 시공했을 경우는 50%인데 50%를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50 플러스 100 플러스 나누기 2 하면 75%를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께하고 상관없이 바탕 청소, 준비, 가설비에 조명시설, 보양 및 양생은 두께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런 공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두께 비례로 하는 게 아니라 50%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공식을 해서 75% 적용을 하면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받지 않는 경우에는 단가 적용을 표준품 셈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 내역 단가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도급 내역 단가. 건축공사 표준 시방세 수평재는 3mm, 수직재는 2mm입니다. 옥상 평지붕, 묵은 콘크리트 두께 축소 시공. 예를 들어 갖고 설계 도면에 80mm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두께를 60mm로 하게 되면 75%가 나옵니다. 75% 대략. 근데 75%를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 미관,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때는 75 플러스 100 나누기 2 하면 87.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탕 청소, 준비, 가설비계, 조명시설, 보양, 양생은 두께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본작업하는 것보다도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이런 공식 정도 사용하는 것이 무난하며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때는 표준 품셈이 아니라 도급 내역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하 주차장, 바닥 묵은 콘크리트 두께 축소 시공.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 도면에는 100mm로 되어 있는데 시공은 80mm 했을 경우에 80%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80 플러스 100 플러스 나누기 2 해서 90%를 적용하며 적용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전과 동일합니다. 단지 내 보차도용 포장 하부 모래 포설 두께 축소 시공. 이것도 설계 도면에 여기 이제 보도블록이 있고 모래 포설이 40mm가 되어 있습니다. 40mm 해야 되는데 27.2mm 밖에 안 나왔을 때 68%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68 플러스 100 나누기 2에서 84%를 적용합니다. 적용하는 기준은 앞과 동일합니다.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고무칩 두께 축소 시공. 이것도 설계 도서에는 75mm인데 시공을 50mm 했을 경우 66%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66 플러스 100 나누기 2에서 83.3%를 적용하며 적용하는 기준, 이렇게 적용하는 기준은 반드시 기능, 미관,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때 적용하며 표준품 셈이 아니라 도급 내역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내 인조 잔디 두께 축소 시공. 이것도 내내 아까 방법은 동일합니다. 기준은 설계 도서에는 19mm, 시공은 13.6일 때 71.5%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71.5 플러스 100 나누기 2에서 85.75를 적용하며 기준은 아까 똑같고 표준품 셈이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표준품 셈이 아니라 도급 내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바닥 에폭시 두께. 보통 주차장 바닥은 에폭시는 에폭시 라이닝과 에폭시 코팅이 있습니다. 에폭시 라이닝은 두께가 3mm, 에폭시 코팅은 0.3mm이고 10배 차이가 납니다. 에폭시 코팅은 기계실이나 전기실, 제한 팬룸 이런 데 바닥에 먼지가 나지 않게끔 에폭시 코팅을 하는 거지 주차장 바닥을 에폭시 코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일부 잘못 에폭시 라인 두께가 10배 이상 비싸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한국건설법무학에서 강의하는 신현기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동주택 하자소송 공용부분 쟁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동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벽체 천장에 시공된 무늬코트 상도 코팅 시공이 설계 기준과 달리 코팅제 시공이 누락된 것으로 도막이 벗겨지는 결함 발생, 오염 시 보수가 원활하지 않는 등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공사의
공사비 절감, 시공 편의를 위해 임의로 누락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설계 기준에 정한 성질이나 성상을 갖추지 못하여 품질을 하락시킨 데에요 보수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늬코트는 보통 이제 하도가 있고 중도가 있고 상도가 있습니다. 하도 작업은 이제 뭐 바탕 청소 및 수성 페인트를 한번 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도 작업은 무늬코트를 뿌리고 마지막에 코팅제 상도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거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거를 화학 시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또 표피를 이렇게 채취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화학 시험도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또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수성 사인펜으로 벽면에다가 글씨를 쓴 다음에 물을 뿌려보면은 글씨가 닦여지는지 남아있는지 그런 걸 보고서 상도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무늬코트는 하도 작업이 있고 중도 작업이 있고 상도 작업이 있습니다. 하도 작업인 경우에는 두께가 0.1mm이고 중도 작업은 0.3mm, 상도 작업은 0.1mm 하고 0.5m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표준 시방서에 나와 있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 뭐 대체적으로 한 무늬코트 두께는 0.5mm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및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상의 설계도서 해석 순위 판단에 있어 일반적으로 표준 시방서보다 공사 시방서에 우위를 두어야 하지만 중대한 기능, 성능, 안전상, 시공 기준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서는 또는 특별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표준 시방서보다 공사 시방서 또는 특별 시방서의 기재가 더 낮은 수준인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40조의 취지에 따라 표준 시방서의 시공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표준품 셈인데요. 여기도 보면은 프라이머 0.16, 여기 무늬코트가 0.4mm 이렇게 되어 있는데 0.4mm는 수성 페인트하고 무늬코트까지 같이 이제 포함이 되어 겁니다. 그리고 상지용 도료는 0.1 해갖고 0.4하고 0.11 하면은 0.5mm 정도는 됩니다. 시공사 판례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있고 거의 뭐 비슷비슷한 판례인데 이쪽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 사건 아파트 실내외 재료 마감 표현,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벽체 마감은 무늬코트를 시공하도록 표기되어 있을 뿐 별도로 무늬코트 상도를 시공하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특히 특기 시방서에는 계단실 벽과 천장에 외부 수성 페인트 도장 후 무늬코트 도료를 1회 스프레이 도장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계단실 벽체에 별도로 상도를 시공하라는 지시사항이 없으므로 피고 측은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에 상도를 시공하지 아니하므로 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특기 시방서는 표준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보충하고 기술적으로 해당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전문적인 사항을 기록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 시방서는 해당 공사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정해놓은 것으로 특기 시방서에 표준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중 일부 공정이 제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시공사가 표준 시방서와 달리 특기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정을 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의하면 무늬코트 도장을 퍼티 작업, 연마, 초벌 이해, 재벌, 정벌 작업 등의 순서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중 정벌 과정에 아크릴 투명 페인트를 상도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실내 재료 마감표나 특기 시방서에 위 상도 공정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 피고 측이
아크릴 투명 페인트를 상도로 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없고, 무늬코트 도장을 시공하지 않을 경우 낙서 등 오염에 약해지고 장기적으로 볼 때 내구성 저하로 마모 및 탈락 현상들이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를 시공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아파트의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내 경량 철골 천정틀 마이너 찬넬 미시공. 보통 이렇게 설계 도면에 상세도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단면도에 경량 철골 천정틀만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경우 마이너 찬넬을 해야 하는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상세도 보면은 여기 엠바가 있고 여기 캐링 찬넬이 있고 마이너 찬넬이 있습니다. 보통 요 엠바는 30cm 간격으로 하고 캐링 찬넬은 90cm 간격, 마이너 찬넬은 2.7m 간격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준품 셈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이게 설계도서 상세도를 좀 누락되거나, 요즘 또 시방 표준품 셈에 봐도 간혹 가다 보면은 또 마이너 찬넬이 또 빠진 경우가 있는데, 마이너 찬넬은 이거 보강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마이너 찬넬을 미시공했을 경우에는 마이너 찬넬에 따른 차액으로 보수 비용을 산정을 합니다. 폼 타입 미제거 및 제거 부분. 골조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간혹 가다 보면 폼 타입 핀이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은 지하층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부식이 돼가지고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전부 다 절단하고서 시멘트 페이스트로 이렇게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조임제는 기성 제품의 거푸집 긴결제 볼트 또는 강봉을 사용하며,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mm 이내에 있는 조임제는 구멍을 뚫어 제거하고,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은 고품질 모르타르로 메워야 합니다. 단지 내 철제문, 전공구 분체 도장 및 방청 페인트 일부 미시공.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문틀에 부식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데, 요즘 이제 철판을 아연도 철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굳이 방청 페인트를 사용하지 않는데, 아연도 철판이 아닌 경우에는 방청 페인트를 원래 보통 한 2번 정도는 칠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1회에다 2회에다 그런 표기도 잘 안 하지만, 방청 페인트 위에 조합 페인트 이렇게 딱 표기를 정확하게 좀 해야 하면, 만약에 이제 그런 두께도 도막 측정 두께를 해가지고 두께가 적정한지 안 한지 그런 것도 이렇게 또 판별될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사용상, 기능상 지장을 주는 거는 방지함으로 꼭 반드시 방청 페인트를 꼭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방청 도장은 처음 1회째, 농막이 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내 농막이 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 2회 조립 전에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표준시방서보다 공사시방서의 기재가 더 낮은 수준인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취지에 따라서 표준시방서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조적 블록 벽체 개급 후 상부 인방 일부 미시공.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공구 문이 있는데, 전공구 문 위에 인방을 설치해야 하는데 인방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균열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인방의 설치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이 20cm, 문 양쪽 끝에서 20cm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이는 뭐 현장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도 있는데 기성 제품을 이렇게 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기준은 높이 20cm, 문 양쪽 끝에서 20cm예요. 근데 요거 높이 20cm는 경우에 따라서 구조 계산해가지고 높이를 뭐 10cm 정도로 낮출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요 양쪽 끝에서 20cm 정도는 빼야 합니다.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현장 타설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트 제품을 하며, 인방보는 벽체의 블록에 20mm 이상 걸쳐야 합니다. 20mm 이상.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철선이 있거나 이렇게 고무밴드가 노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땅 속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제거하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여기 지중해 노출되어 있는 철사하고 고무밴드만 제거하는 비용을 산정을 하면 됩니다. 식재 시 뿌리부는 거적과 고무밴드, 비닐끈 등을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이제 식재할 때 새끼줄을 감아서 식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새끼줄은 겨울철에 부패되면서 그 안에 열이 발생이 되어갖고 뿌리가 또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고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끼줄은 될 수 있으면 제거 후 식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식재 표기가 꽃사과 3그루, 산수유 5그루, 왕벚나무 5그루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법례하고 이 수목 수량하고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례를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도면에 표기된 거는 간혹가다 좀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적용 계획할 적에는 관목, 교목, 무슨 나무 해가지고 숫자를 법례에다 다 표기를 하기 때문에 법례를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트, 에어닥트 이런데 조적벽체를 쌓은 다음에 미장을 합니다. 미장을 하는데 여기 위에 슬라브 밑에까지 전부 다 해야 하고, 이런 데는 두께 표기가 없을 경우에는 보통 초벌 미장 정도 7mm 정도만 하면 됩니다. 7mm.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 같이 초벌 미장 7mm 정도만 하면 됩니다. 각종 철제문에 고무 가스켓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계단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대체적으로 가스켓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화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전공구 문이 있는데, 전공구 문도 좀 약간 이제 큰 전공구 문이 있고, TPS실, EPS실 같은 경우에는 전공구 문이 큽니다. 그런 데는 이렇게 이제 가스켓을 또 사용을 하는데, 조그마한 전공구 같은 경우에는 가스켓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가스켓을 사용할 적에는 난형 고무 가스켓을 사용해야 합니다. 각동 외벽 석재 꼬짐촉 미시공. 요즘 설계 도면에는 이렇게 꼬짐촉이 상부 석재하고 하부 석재가 있고, 여기 화스너가 있습니다. 이 화스너는 하부 석재는 화스너하고 2mm 정도가 좀 떨어져야 했고, 상부의 하중이 하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근데 여기 꼬짐촉을 사용해야 하는데, 요것을 에폭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에폭시는 표준 시방서에 절대로 그거 사용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폭시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상부도라고 하부도라고 이렇게 같이 일체가 되어 갖고, 이게 상부의 하중이 하부로 전달이 되며, 이 꼬짐촉은 두께 스테인리스 5mm, 길이는 47mm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상부도라고 하부도의 꼬짐촉이 20mm고 화스너의 두께가 5mm입니다. 그리고 하부도라고 2mm 정도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꼬짐촉의 길이는 47mm, 두께는 5mm 스테인리스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절대로 에폭시를 사용하면 안 되고, 또 변칙적으로 화스너를 또 임의로 또 요즘 만들어서 시공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특허를 받지 않은 제품들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시공이 편리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화강석을 철거 후 재시공을 해야 합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에폭시 본드가 다 탈락이 되는데 이렇게 꼬짐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돌이 탈락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호블록 뒤에 트렌치 옆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방수를 몰타를 채운 다음에 좀 약간 구배 시공을 좀 해야 하는데 그냥 몰탈만 뿌려놓고 마무리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 사진에서 이게 보는 바와 같이 전기 여기 트레이가 있는데 전기 트레이 양쪽 옆에 길이에 따라 가지고 이음 부위에는 밴딩을 하여야 합니다. 케이블 트레이. 본딩을 이렇게 해야 하는데, 본딩은 저기 양쪽 두 개소 하지 않아도 한쪽만 하여도 규정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배선이 되면은, 명찰을 달아야 됩니다. 약점 명찰. 그건 이제 어떤 선이 무슨 선인지 잘 구분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표찰 미시공을 봅니다. 여기에 이제 배수관이 있는데, 배수관은 배수 끝에 부분에 청소구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청소구는 수평관이 100mm 미만인 경우에는 15m마다, 100mm 이상인 경우에는 30m마다 청소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청소구는 45도로 꺾어지는 부위에 설치해야 합니다. 호스거리가 꼭 의무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얘는 나중에 사용하다 보면은 한번 이걸 다시 이렇게 정리한다고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호스거리가 한 15,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호스거리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테스트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가 되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는 상당히 유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호스거리를 꼭 설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규정에 보면은 수동식 소화기 형식성의 검정 기준 15조에 소화기 운반 및 유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호스거리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어떤 규정에는 또 의무사항이 또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비트 전기 및 설비 배관 관통부 방화구획 일부 미시공. 이렇게 배관 주위에는 방화구획인 경우에는 이런 틈새 전부 다 불연제로 틈새를 다 전부 다 메워야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케이블 트레이, 이런 이음 부위에는 본딩을 점퍼를 해야 하는데, 양쪽 꼭 굳이 다 안 하더라도 한 개소 정도는 시공을 해야 합니다. 수목 품종 및 규격 부족 시공 이렇게 되는데, 수목의 크기는 마이너스 10%까지는 하자로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앞에도 나왔듯이 이 법리에 저희 규격이 이렇게 나와 있고 몇 그루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도면에 표기된 거하고 이 법리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법리를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0%까지는 하자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옥상 및 옥탑 노출 우레탄 두께 시공. 이 설계 도면에 방수층 두께 표기를 바닥은 3mm, 벽체는 2mm 이렇게 딱 표기를 해야 하는데, 우레탄 방수 시공 이런 식으로만 표기되어 있다 보면 몇 미리를 시공해야 하는지 정확한 기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표준 시방서에는 바닥은 3mm, 벽체는 2mm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갖고 바닥에 3mm를 시공해야 하는데, 시공을 1.5mm를 시공했을 경우에는 50%인데 50%를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50 플러스 100 플러스 나누기 2하면 75%를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께하고 상관없이 바탕 청소, 준비, 가설비에 조명시설, 보양 및 양생은 두께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런 공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두께 비례로 하는 게 아니라 50%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공식을 해서 75% 적용을 하면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받지 않는 경우에는 단가 적용을 표준 품셈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 내역 단가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도급 내역 단가. 건축공사 표준 시방세 수평재는 3mm, 수직재는 2mm입니다. 옥상 평지붕, 묵은 콘크리트 두께 축소 시공. 예를 들어 갖고 설계 도면에 80mm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두께를 60mm로 하게 되면 75%가 나옵니다. 75% 대략. 근데 75%를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 미관,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때는 75 플러스 100 나누기 2 하면 87.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탕 청소, 준비, 가설비계, 조명시설, 보양, 양생은 두께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본작업하는 것보다도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이런 공식 정도 사용하는 것이 무난하며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때는 표준 품셈이 아니라 도급 내역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하 주차장, 바닥 묵은 콘크리트 두께 축소 시공.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 도면에는 100mm로 되어 있는데 시공은 80mm 했을 경우에 80%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80 플러스 100 플러스 나누기 2 해서 90%를 적용하며 적용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전과 동일합니다. 단지 내 보차도용 포장 하부 모래 포설 두께 축소 시공. 이것도 설계 도면에 여기 이제 보도블록이 있고 모래 포설이 40mm가 되어 있습니다. 40mm 해야 되는데 27.2mm 밖에 안 나왔을 때 68%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68 플러스 100 나누기 2에서 84%를 적용합니다. 적용하는 기준은 앞과 동일합니다.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고무칩 두께 축소 시공. 이것도 설계 도서에는 75mm인데 시공을 50mm 했을 경우 66%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66 플러스 100 나누기 2에서 83.3%를 적용하며 적용하는 기준, 이렇게 적용하는 기준은 반드시 기능, 미관,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때 적용하며 표준품셈이 아니라 도급 내역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내 인조 잔디 두께 축소 시공. 이것도 내내 아까 방법은 동일합니다. 기준은 설계 도서에는 19mm, 시공은 13.6일 때 71.5%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71.5 플러스 100 나누기 2에서 85.75를 적용하며 기준은 아까 똑같고 표준품셈이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표준품셈이 아니라 도급 내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바닥 에폭시 두께. 보통 주차장 바닥은 에폭시는 에폭시 라이닝과 에폭시 코팅이 있습니다. 에폭시 라이닝은 두께가 3mm, 에폭시 코팅은 0.3mm이고 10배 차이가 납니다. 에폭시 코팅은 기계실이나 전기실, 제한 뺀룸 이런 데 바닥에 먼지가 나지 않게끔 에폭시 코팅을 하는 거지 주차장 바닥을 에폭시 코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일부 잘못 에폭시 라인 두께가 10배 이상 비싸다 보니까 10배 정도 되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싸져 갖고 두께를 표시하지 않고 에폭시 라이닝을 에폭시 코팅으로 하면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에폭시만 하면 되는 거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차장 바닥 고급 백화점 한번 가보세요. 또 그리고 설계를 제대로 하는 데는 에폭시 라이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 도서에 주차장 바닥을 에폭시 코팅으로 한 거는 큰 잘못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0.3mm로 에폭시 코팅으로 됐을 경우에는 최소 그 0.3mm를 해야 하면, 근데 두께를 측정했을 때 0.14mm 밖에 안 나왔을 때 이때 46.6% 적용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83%입니다. 근데 단가 적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능, 미관,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때는 도급 내역 단가를 하는데, 하여튼 요거는 저기 주차장 바닥은 에폭시 코팅은 기계실, 전기실이나 쓰는 것이 주차장 바닥은
민원인들이 계속 왕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폭시 라이닝 3mm 두께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한국건설법무학회 신형기 감정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